이곳은 남산 아래 첫 동네 구암동. 땅을 찾아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잡았다는데요. 1년 전 남산타워를 마주본 자리에 집이 한 채 들어섰습니다. 낮게 어깨동무를 한 건물들 사이로 빼꼼 고개를 내민 집이 있네요. 확실히 다른 집에 비해 면적이 작아 보이죠? 4평이나 되려나? 여기에 참 이렇게 조그만 집들을 이 골목에서 해가지고 요새 그런 집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가. 요 근처 어디쯤 온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게요. 집주인이 누이신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집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인가요? 안녕하세요. 꼬마 친구가 사는 집이군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8살 협소주택에 살고 있는 남편 이진혁이고요. 나이는 38살이고, 네. 하나의 아빠. 아, 왜 이렇게 긴장해? 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최주혁이고 이원 어린이 엄마입니다. 저는 직장맘이고요. 네, 환희랑 같이 직장에서 저는 엄마고 그 아이는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놀고 같이 퇴근하고 하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나도. 그러네. 어떡하지? 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부부와 아이 하나. 도시의 전형적인 핵가족입니다. 딱 봐도 장난꾸러기 같죠? 이름은 이환, 6살이랍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은 아파트에서는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5번의 전세 끝에 자신들의 첫 집을 지었답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18평 그 아파트 전세 살 때는 환희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방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주변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 회사 근처의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보통 25평은 한 15억 이상 하고 한 34평 하려면은 뭐 20억이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무엇일까? 부부는 고민 끝에 3집을 후보로 두고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아버지도 참여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협소주택이 저희 회사와의 거리가 한 도보로 10분 내외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와의 거리도 가장 좀 좋은 점수. 허니방 소유에서도 좀 좋은 점수. 그다음에 용산에 있고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 가치나 주거 만족도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협소주택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의외였어요. 근데 이거 왜냐면 보고도 클레임 받는 거 아니야? 왜 아파트가 왜 3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이거는 평가니, 평가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평가니까. 맞습니다. 내가 살 집인 거죠. 약 8평씩 5층. 웬만한 아파트도 부럽지 않지만 비용은 반값도 채 안 들었답니다. 실제로 협소주택은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답니다. 예비 건축주들을 위한 건축 탐구 시간. 첫 번째 질문은 땅입니다. 짜자라자잔. 이게 현관이구나. 네, 저희 집입니다. 오, 그림도 멋있는 크림트들이 있고. 네. 현관의 크기는 겨우 3평. 하지만 하얀 벽과 투명한 수저덕에 갑갑하지 않은데요. 이 현관에 땅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안방이에요. 여기가 2층이에요? 네, 여기가 2층이고요.
땅 구조가 네. 여기 1층이 3면이 네.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네. 2층이 입구가 된 거죠. 여기가 2층이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하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애초에 땅에 단차가 있어 길과 맞닿은 곳에 현관을 둔 건데요. 이처럼 도심에는요, 지역 문제로 쓰이지 않거나 또 큰 건물을 짓고 잘려나간 대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필요한 거는 발품팔이. 부부도 열심히 돌아다닌 덕에 남들은 관심을 갖지 않던 15평짜리 자투리 땅을 발견했죠. 물론 땅이 있다고 만사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안 오는 시간 동안 계속 협소주택만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로 협소주택을 짓는 게 맞는지 되돌려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져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작은 땅이 생겼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5개의 층만 올릴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설계를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먼저 1층부터 내려가서 일단 안방부터 내려갈까요? 구경을 하시죠. 그거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층이 많은 집의 핵심은 바로 동선인데요. 이 집은 가장 아래층에 부부방을 뒀네요. 부피가 큰 침대는 위로 올리고 계단 아래에는 수납장도 짜서 알차게 사용 중이랍니다. 심지어 이 작은 화장실과 세면대도 있네요. 네. 사실 여기가 그 부엌만 없지 그냥 한 집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텔레비 TV도 있고. 보고 뭐 공부 일도 하고 네. 잠자다가 화장실 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8평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8평이고요. 네. 예. 네, 생활 동선이 한 방에서 해결되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편함도 줄었겠는데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침실을 이제 네. 이렇게 위에 놓지 가령 현관 밑에 공간은 뭐 이제 보통 부속실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창고라든지 작업실. 그래서 그 침실은 주로 위로 올리는데 두 분이 잘 합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침실이 내려가는 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은 아이방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방의 동선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2층 출입구에서 위층이 3층이거든요. 그 3층이 가장 아이가 생활하기 좋은 공간이겠다 싶어서 네. 그 3층에다가 아이방을 구성을 했고요. 네, 거실하고 네. 그다음에 안방을 생각을 했을 때는 1층 이제 안방이 네. 되는 게 가장 좋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환희가 좀 크면 이 방을 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네, 맞아, 위에서 맞아. 생활 공간하고 맞죠? 여기를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뚜껑 달아서 내려오지 말고.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네. 이 집 설계는 권위가 중심이지만요. 예를 들어 부부가 단 둘이 산다면 아이방 대신 현관과 부엌을 가깝게 두면 좋습니다. 짐을 옮기기 쉬우니까요.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1인 가구라면 다른 공간과 분리된 1층에 작업실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좁고 층이 많은 집, 여러분을 위한 설계를 찾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8평 맞나요? 권희 이름처럼 훤한 방입니다. 천장에 매립등과 사방에 장을 둔 덕에 잠시 평수를 잇게 되네요. 설계를 위해 가구 사이즈도 미리 정했다는데요. 와, 침대 밑엔 비밀기지까지 있네요. 권희는 좋겠다, 야. 중간 소음 걱정이랑 없습니다. 게다가 혼이에게는 처음 생긴 방이지요. 여기 환희 방이 어때요? 방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기
아, 장난감 있는 데가 장난감. 좋아요? 아, 여기 아지트야, 허니 아지트? 허니 아지트예요? 네. 그러면은 아지트로 사라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허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장난감도 좋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런 구조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왔다 이렇게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야 내려갔다 돼요. 수시로 여기 하루에 몇 번쯤 왔다 갔다 해요? 20번 정도. 체력 부자 써있 체력 부자 체력 부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어린이집에서 네. 별명이 허니 별명이 네. 체력부자예요. 아니 체력 부자 허니에게 최고의 친구는 아빠입니다. 두 사람 합이 척척이네요. 반칙이야. 와! 아 이게 뭐야? 5층 집이라면 을의 계단을 걱정하기 마련이지만요. 허니에게는 신나는 놀이터. 이긴 사람이 여기. 이긴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야? 하이바위보. 내가 이겼다. 내가 야. 알았어. 내가 못 살아. 그런데요, 이 계단을 빼면 남은 면적은 겨우 7평.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궁금하다 진짜 다음에. 과연 4층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오 여기는 또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해 놓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적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요. 대신에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 두면은 이렇게 위로 열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공간이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고 좁은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많아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3, 40cm 계단에도 큰 힘이 숨어 있었네요. 반층 내지는 그거 이하로 해서 이렇게 바닥에 높이차를 두는 거를 스키플로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되게 아주 적정하게 활용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창들이 하나씩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선을 둘 곳이 계속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 보면 저쪽에 이제 또 굉장히 큰 창이 있거든요. 작은 집이라 개방감이 필요했습니다. 남산 타워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는데요. 이쯤 되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집 건축비도 적게 들까요? 여기에 창호 비용이라던가 인테리어 비용들이 계속 올라. 예, 한 1,000만 원이에요. 예, 투자해 주세요. 이게 돈을 쓰는 게 너무 이제 예,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치 이제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1,000만 원 요청했어. 예, 쓰세요. 500은 싸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창들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질 때 창호값이 전체 공사비에 거의 10%가 넘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다 단열도 좋아야 되고 뭐 하니까 삼중 유리에 로이 유리에 기준을 나라에서 확 올려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작은 집 뭐 예를 들면 이런 소위 협소주택은 작은 땅에 조그맣게 지으니까 공사비도 쌀 것이다. 예를 들면 설계비도 쌀 것이다. 전체적인 비용이 쌀 것이다. 이런 약간 오해를 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막상 시작하고 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평당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 안에 저희가 이런 좋은 지역에 좋은 풍경을 가지고 저희가 살기 좋은 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뭐 이 비용에서는 충분히 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이거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집을 짓는다는 건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것이죠. 웃으면서 갑시다. 남산 가자. 남산 갈까? 어. 그래. 부부는 직장과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점프하면서 올라갈까? 덕분에 퇴근 후 허니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나는 이거 크게 뜨고 다 있어. 하는 거.
누가 체력 부자 아니랄까봐 남산 꼭대기는 아주 금방이겠네요. 조용하는 것 같아 이번. 이 동네가 가장 좋은 게 이제 남산하고 이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여기 조용한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땅을 보러 왔을 때 그 부분이 크게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야! 흔히 엄청 높게 하네. 집 앞마당은 없지만 매일 자연을 보며 산책합니다. 큰 서재가 없어도 도서관이 지척이고요. 아파트 놀이터 대신 넓은 공원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누릴 게 많은 후원이네 집. 아, 이제 5층도 둘러볼까요? 아 진짜 아기자기하게. 아, 여기 주방도 있고. 여기다 세탁기 놓으셨구나. 와, 하늘이 열려 있어 빨래 널기 딱 좋은 옥상입니다. 실용적인 도시집이지만 이런 낭만이 있네요. 하지만은 살아보지 않고서야 장단점을 알 수는 없죠. 협소주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풀어볼까요? 여기 댓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 예상대로 계단 댓글이 가장 많았네요. 사실 체력 부자가 아니고서야 좀 힘들 수 있죠. 살아보니 어떠세요, 호니 아빠? 아, 예, 아예 틀린 말은 네.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이런 협소주택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주 생활 공간이 4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진입은 네. 2층에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층은 2개층이고 한 층의 계단은 한 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20계단만 올라가면은 그냥 거의 주 생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한 50평의 집에 살면은 하루 종일 50평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살진 않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서 한 3분의 1의 공간만 우리가 쓰고 살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5층짜리 집이라고 우리가 음. 5층을 풀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다음 댓글도 살펴볼까요? 5층짜리 집 냉난방이 걱정이군요. 가령 예전에 사시던 아파트 관리비랑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보다 적게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맞아요. 네. 아파트에 갔을 때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실만 튼다고 뭐 방이 방까지 다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 여름 기준으로 에어컨 난방비가 한 12만 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좁은 거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금세 시원해지고 금세 따뜻해지고. 아, 그렇죠. 맞아요. 넓은 집은 오래 열을 이렇게 데우는데 오래 걸리고 식히는데 오래 걸리지만 맞아요. 작은 거의 장점은 모든 게 빨리빨리 되는 거. 네. 그렇죠. 단열 기준에 맞춘 주택이라 겨울 난방 걱정도 없다는데요. 하지만 건축 면적이 8평, 좁아서 살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솔직하게 100평, 뭐 200평 이런 네. 큰 집에서 살면 좋아요. 아, 누구나 그렇죠. 네, 그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런 8평의 공간에서 살면서 음. 솔직히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집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네.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하면은 음. 솔직히 저희가 살기에는 좀 불편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르면은 또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근데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의 효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과연 이 주변에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성공적인 모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 그렇죠. 거고 그런 지금 이 거니까. 생활에 맞게 내가 네. 가치를 두느냐가 네, 연관이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이 어디 있나요? 욕심을 부리자면 끝도 없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고요.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아닐까요? 예쁘게
어디 잘라야 되는지 알려줘. 아야, 우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도시 아이에게 옥상은 훌륭한 체험 학습장입니다. 아니다. 어때요? 매워? 여기서 열린 고추. 도심 속 작은 집. 내 집 마련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